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9월 15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밤사이에 혹시 그 ARM 암 상장해서 이제 매매를 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밤에 잠 설치신 분 없으시겠죠? 조금 있으실란가요? 예, 꽤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밤사이에 이슈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3대 지수는 모두 올랐고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오늘 약간 저기 어디 머리 댕기머리 따고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스타일인데 비가 와가지고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열심히 여러분께 예쁜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막 드라이도 하고 오늘 오랜만에 막 자켓도 입고 했는데 부스스한 머리로 방송을 할 수 없어서 질끈 묶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참 많습니다. 암 상장한 것도 있고요. ECB에서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는데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 시그널을 시장에 줬고요. 중국에서는 밤에 또 이제 기습적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시장에는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면서 중국의 경기가 부양될 것을 계속해서 이제 부양책을 내놓는 상황이 또 미증시에도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요. 밤사이에 PPI 발표도 있었고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고 다양한 이슈들 가운데서 시장은 좀 올라가는 긍정적인 부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금요일이면 누가 나오시죠? 이제쯤 여러분들 대답을 다 해주시겠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한 주 동안에 또 밤사이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 또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이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 잘하는 은행원 같다. 오, 그래요? 제가 숫자에 되게 약해서 제가 아마 은행에서 근무를 한다면 저는 그 마감할 때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돈 1원, 10원 이렇게 틀리면은 채워 넣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하던데 전 맨날 채워 넣다가 매일 채워 넣다가 월급을 다 소진할 것 같은 그런 은행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침부터 일찍 대단하십니다 하는데 지금 함께 해주시는 투쿼즈 님도 대단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른 시각에 벌써 지금 거의 2,300분이 되시는 분들이 쫙 이제 들어오고 계신데 다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궁금해서 들어오신 거겠죠. 제가 그러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나타냈고요. 장중 내내 상승폭을 차츰차츰 더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96%, 1% 가까이 올랐고요. S&P 500 지수도 0.84%,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81% 상승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전업종이 상승하고 뉴욕 증시가 거의 1% 가까이 3대 지수가 모두 오른 게 참 오랜만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전체적으로 물론 악재도 있었어요. 국제유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 위험을 강화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의 상장이 나스닥 지수를 이렇게 끌어올렸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ECB 금리 결정에 대해서 11월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당국자들의 말을 보면은 지금 정도의 금리 수준이 우리가 원하는 유럽의 인플레이션을 좀 조정하게 만드는, 좀 하방으로 이끌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다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11월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됐는데 전달보다 0.7%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가 0.4였는데 이를 좀 웃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PPI가 올라가면은 CPI가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위기로 와르르 뭔가 시장의 심리가 무너질 법도 한데 오히려 좀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또 소매 판매, 8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도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월보다 0.6% 늘어나면서
976억 달러로 집계가 됐고 예상치가 0.1 증가였는데 이를 훨씬 웃돈 0.6% 증가가 기록이 됐고요. 미국의 소매 판매가 5달 연속 증가를 했습니다. 다만 자동차와 휘발유를 제외한 8월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 전월의 0.7% 증가보다는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번 주에는 신규로 실업보험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청구를 했나 봤더니 지난주보다 3,000명 더 증가를 했습니다. 22만 명으로 집계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치가 22만 5천 명, 이거보다는 5천 명 더 하회를 한 거죠.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항상 예상치를 더 높게 잡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실업을 할 것이다라고 왜 생각을 하죠? 저는 이게 항상 그 예상치가 높은 게 살짝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주간 단위로 실업 청구자 수,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일단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에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것도 뭐라고 해석할까요? 고용이 열기가 살짝 식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요, WTI가 지난해 11월 이후로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미 브렌트유는 지난주 90달러를 돌파를 했고 WTI 기준으로는 계속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불안하다 싶었는데 밤사이에 2%나 올라가면서 WTI 기준으로 유가가 결국에는 90달러를 찍었습니다. 91달러는 경신 안 했지만 어쨌든 90달러 찍었고요. 돌파했고요. 브렌트유도 배럴당 93달러 선을 넘어서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전반적인 그런 여건 가운데 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갔던 시장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나스닥 상장 첫 거래가 시작됐는데 51달러에 시작했었던 주가는 25%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초반에 한 번, 중간에 한 번, 막판에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계단식으로 상승세를 촉촉촉 끌어올리면서 단번에 시가총액이 65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정말 대여다, IPO 업계의 대여다라고 하면서 이 기술 기업들의 다른 투자 심리를 좀 끌어올리는 게 암의 역할이다. 암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봤는데 지켜봐야겠죠. 물론 이제 첫 시작, 그 다음에 그 후의 움직임, 어제도 우리가 이항영 위원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첫날에 이런 상승에 우리는 너무나 막 설레발을 떨면서 지켜볼, 기대치를 막 높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은 냉정한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 내의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맵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초록불이 쫙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일부 종목들에는 빨간불이 좀 보이시죠? 비자. 그동안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했었던 비자의 주가가 어제 밤사이에는 오늘 밤사이에는 2%대 조정 보였고요. 마스터카드도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상 최고치 경신 움직임이 나타났었던 1911의 주가도 1.2%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어제 이제 CFO가 매출 그 마진 부분에 있어서의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 전달 드렸는데요. 2.85% 밤사이도 빠졌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빅테크 종목들 아마존 정도로 제외하고는 모두 올랐습니다. 애플도 반등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79%, 오라클도 1.6% 올랐고 메타의 주가가 2% 넘게 올랐고요. 구글도 1%대 상승세,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AMD, 인텔 등을 제외한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 0.2%, 브로드컴도 2%, 퀄컴도 1%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1.75% 강세 보이면서 276달러 선까지 고점을 조금 더 높이는 모습이었고요. 바로 위에 이제 넷플릭스에 반해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저점 경신 이후에 계속해서 회복세를 조금씩 바닥권에서 보이고 있는데 1%대 올랐습니다. 그 방송국 ABC를 지역 방송국인 넥스타 미디어 그룹에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디즈니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각으로 인한 뭐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또 긍정적으로 본 것인지 1%대
올랐습니다. 그리고 넥스타 미디어의 주가는 5% 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종목 가운데 HP의 주가가 2% 좀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HP를 버크셔 해서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지분 전체를 매각한 건 아니지만 지분 일부, 그러니까 매각된 주수가 550만 주를 매각했다, 이미 매각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주가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개별 종목 가운데 AMC 엔터테인먼트도 4,000주 가량을 매각했다. 그래서 3억 2,550만 달러를 모집했다라는 수식 가운데 1% 가량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맵을 보면은 국제유가 상승 가운데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반등. 어제는 좀 전반적으로 쉬어갔었죠. 엑스모빌 1.79%, 쉐브론도 0.6%, 옥시덴다 페트롤리움도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밤사이에 정말 다양한 매크로 이야기도 있었고 종목별 국지기관 소식들도 있었는데 지수가 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서 좀 기분 좋은 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간 6시 이제 43분을 막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암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암 매수하고 자려 했는데 12시 넘어서 자버렸다고 미래중년 코나님이 암을 매수하지 못해서 지금 아쉬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있으신가요? 살 수 있어요. 상장했어요. 암 조금 삽습니다. 마이클 23님도 암을 사셨다고 하고 암에 대해서 또 농담도 많이 하시네요. 그런 농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요 암 얘기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바로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그러니까 저도 네. 밤새 저는 시장을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아침에 바로 확인을 했어요. 거래도 꽤 많이 됐고 네. 올해 이제 남은 한 4달 정도 우리 주식시장에 어떠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최대 IPO여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상당히 이러한 꽤 대규모 IPO가 소화가 잘 됐다는 것은 그쵸? 시장이 상당히 괜찮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하여간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되게. 오늘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암 외에 또 어떤 이야기 해 주실까요? 그 암 얘기를 좀 하고요. 제가 네. 우리 여행커님한테 이제 드릴 질문도 있고 오, 정말요? 왜냐하면 IPO 가격을 네. 책정하는 게 보통은 우리가 알기로는 상장사가 사장이 전화를 엄청 압력을 넣어서 좀 높게 책정을 하라 이제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제 주관사가 특히 미국 같은 데는 네. 주관사가 시장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 가격을 정하는 게 약간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예술? 그것을 과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냥 심리적인 그런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이번 주에 화제였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건 스탠리 리포트 원본을 이제 입수해서 네. 좀 깊이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에 이 회사가 하드웨어 자동차 파는 것보다는 다른 기타 부분 서비스 자율주행 이런 걸로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메이저 증권사가 이렇게 제시한 적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 전기 나온 것도 진짜 되게 재미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날 자정에 그 미국 자동차 노조 그러니까 UWA가 이제 파업에 들어가는 이제 그 데드라인인데 실제 왜 미국 그 행정부나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이냐 하면 전 세계 산업 중에서 자동차와 그 공급망에 포함된 부품 회사 이런 데를 다 더하면 가장 고용이 많은 산업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더 중요해서 언론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데 다행히 GM, 포드 가장 영향을 받는 회사들 주가는 이미 좀 많이 빠져서 그런지 이번 주는 좀 주가가 조용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강보합 내지 보합 정도인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암을 샀다, 못 샀다, 지금 살 수 있나, 어디 증권사에서는 검색이 안 된다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티커는 ARM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웬만하면 관심이 많아서 빨리빨리 반영을 했을 텐데 새벽에는 고객센터가 전화를 안 받겠죠?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RM 상장. 그러니까 뭐 ARM은 반도체 디자인 회사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크게 보면 이제 IT 업종에 포함이 되는데 올해 금년에 워낙 IT 회사들이 특히 빅테크, 엔비디아, 테슬라들이 많이 올라서 뭐 테슬라도 실제 네. IT 회사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네. 그 조금 시장이 걱정한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덩치 큰 회사가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거의 IPO가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IB들이 되게 비즈니스가 어려웠고 실적이 되게 돈을 못 벌었죠. 안 좋았죠. 근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데뷔를 한 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그 큰 IPO인 인스타카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 되게 그 경영진의 프로파일도 높고 상당히 비즈니스 모델도 뛰어나서 여기에 상장도 잘 된다면 네. 상당히 좋은 뉴스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 원래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가격은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640억 달러. 이게 이제 소프트뱅크가 자기네가 펀드로부터 인수한 가격인데 그거보다 한 15% 낮게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네. 야, 이게 딜이 좀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핸드폰 비중이 너무 크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그 검증이 안 돼서 이제 그런 걱정을 했는데 약간 그 이제 주관사가 뭐 골드만삭스, 바클레이 뭐 하여간 주관사 회사를 너무 많이 둬서 그거 자체도 화제였는데 보통 우리가 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로드쇼를 보통 해요. 왜냐하면 주요 투자가들을 경영진을 데리고 주관사들이 사무실을 찾아가서 미팅, 설명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밴드를 제시했던 게 47달러에서 51달러 사이였어요, 되게. 그래서 좀 상당히 보수적으로 밴드를 책정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 25% 올라서 지금 64달러에 그 안착을 했죠. 그래서 실제 상장사는 어떻게든지 조금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높은 가격을 받으면 납입 자금이 커서 자기네가 미래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이 생기는 거고 그 고객들은 증권사의 고객들은 조금 어떻게든지 좀 낮은 가격에 받아서 이제 뭐 단가를 낮추려고 그러고 특히 이제 헤지펀드들은 싸게 들어오면 들어와서 다음날 많이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립한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뒤집는다고. 그래서 이제 투자가의 퀄리티에 따라서 보유 기간도 틀리고. 근데 하여간 상장사가 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학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없습니다. 수요 공급을 잘 반영해서 적정한 가격에 상장하는 게 예술이에요. 그게 하여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미국에는 보통 5개 증권사만 메이저가 남았고 UBS, 크레딧 스위스, 도이치도 결국 미국에서 이걸 하려다가 네. 마이너 플레이어로 이제 뒤쳐졌고. 근데 그 가장 이상적으로 주관사 그러니까 프라이싱하는 시나리오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가격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한테 아침부터 질문. 어느 정도라고 하기에는 상장하고 나서 가격이 어떻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가면 당연히 좋겠죠.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근데 아닌가요?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을 하면 네. 오히려 너무 낮게 책정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상장사한테 좀 더 돈을 갖다 줄 수 있는데 못한 네. 점이 있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한 20% 오르는 게 딱 그래서 좋은 이제 거예요? 딱 모양새도 좋고 처음에 그 청약을 한 투자가들도 첫날에 한 20% 오르면 좀 좋고 근데 실제 그 정도에 하는 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골만삭스가 딜을 많이 하는데 골만삭스도 작년에는 IPO를 하고 나서 뭐 빠진 경우도 많았고 네. 뭐 150%, 100%씩 오른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하여간 이번에는 상장하고 나서 한 25% 뭐 나름대로 뭐 급등했다는 표현도 맞을 수 있지만 하락한 것보다는 적당히? 한 20% 좀 넘게 했으니까 프라이싱을 잘했다. 그럼 예술을 잘
잘 네네 밑그림도 상당히 잘 예, 그린 그림을 잘 그린 거고 근데 옛날에 이제 뭐 저도 메릴린치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고 네. 뭐 그랬지만 이제 보통 투자가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투자가 편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투자가 편들은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갖고 오는 딜은 좀 믿어요. 아 이거 좋은 회사고 우리가 이걸 청약을 하면 뭐 장기적으로 좋겠다. 근데 골드만이 워낙 IB를 잘하지만 딜을 갖고 오면 조금 이상한 딜 아닌가. 이게 뭔가 뒤에 숨겨진 게 아닌가. 그래서 네. 항상 골드만이 딜을 갖고 오면 항상 반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하여간 성공적으로 프라이싱을 해서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성공적인 프라이싱을 잘한 모건 스탠리. 이 딜은 이제 골드만하고 골드만. 바클레이가 주로 했죠. 일을 잘하군요. 골드만 쪽이.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무조건 많이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닌가. 그냥 공모주 하는 많이 투자자 올라가면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딜이 끝나고 나서 상장사 대주주나 사장이 네. 주관사한테 엄청 항의를 하겠죠. 이렇게 아니, 많이 올라갈 거를 너는 왜 이렇게 싸게 했냐 이러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참 진짜 예술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있을 때 저희가 그 맥쿼리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주관사였는데 제가 이제 콜에 들어가서 맥쿼리 그 헤드랑 엄청나게 그 언쟁을 벌였어요. 왜냐 그분은 좀 높게 특히 자기 관계사니까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투자가를 보여야 된다 해서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네. 호주 사람들이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쟁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도 암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요라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 공모주 청약하고 나서 좋은 기업도 있지만 올라가고 나서 꺾이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암 같은 경우는 뭐 대여이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저는 긍정적일까요? 암에 관해서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은 있지만 네. 전문 지식은 없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하여간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국내 투자가는 이미 한국에서 우리나라 주식이 IT 비중이 보통 높고 그쵸. 미국 주식도 IT 관련된 거 너무 많이 들고 있어서 너무 IT 비중이 큰 것은 네.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슈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인가요? 그 미국 우리나라처럼 이제 미국에서도 약간 관련 법안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러면 약간 그 기업들 이렇게 총수분들 불러가지고 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AI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AI 관련해서 선제적인 뭔가 법안을 만들어서 이걸 좀 조심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과연 일론 머스크 어떤 속내일까라는 그런 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정치적인 계산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픈 AI를 본인이 공동 창업을 했는데 네. 자기는 이제 빠지고 샘 앨트만이 그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상업적인 회사로 해서 약간 그 좀 그런 거 너무 앞서가 있기 때문에 건가요? 견제하는 본인도 이제 최근에 XAI라는 회사를 네.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채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우리 보시는 그 리포트가 금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년에 가장 화제가 되는 그쵸. 이번 주 초 월요일 날 발간된 그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가 발간한 리포트 표지고 여기 이제 보면 그 도조 컴퓨터 때문에 올라갔다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도조가 한자로는 여기 보면 도장. 그러니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약간 일본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환상이 있어요. 일본 문화가 좀 강하잖아요, 되게. 그래서 이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도조가 슈퍼컴퓨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정보를 획득해서 그걸 트레이닝하는 이제 그런다는 의미인데 여기 이제 그 가라데 아마 그 도장 같은 데인데 이런 그 격투기, 태권도 이런 것을 연마하는 심화 학습을 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 뭐 아담 조나 그러니까 일단은 이 리포트가 주목을 받았던 게 물론 목표 주가가 그 당시 리포트 발간할 때 $250였는데 목표 주가가 $400니까 60% 상승을 예견해서 이제 그 자체가 화제였지만 마이너 회사가 리포트를 냈으면 그 주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애널리스트가 좀 튀려고 한다. 이제 보통 그러는데 실제 주식을 월가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는 모건 스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의 제일 경험이 많은 애널리스트 중에 하나인 아담 조나스가 냈기 때문에 리포트가 화제가 되고 근데 이제 실제 이 리포트가 이제 제가 리서치 뭐 옛날에 총괄도 하고 그래서 아는데
이렇게 그 자동차 하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번에 이제 인정을 한 거는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IT, 소프트웨어, AI 회사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줬는데 리포트 보면 대만 애널리스트도 그 과정에 참여를 했고 반도체 AI 애널리스트들 한 10명이 참여를 했어요. 보통 같이 참여해서 리서치 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정을 넣고 하면 보통 처음에는 빠꾸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교정하고 그러면서 아마 시간이 좀 올린 것 같고 하여간 10조 달러의 시장이 열린다. 그러니까 전기차랑 미래 자율주행에 진입하는 자동차한테는.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에서 자동차가 가장 큰 산업이죠. 3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6천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5분의 1. 그래서 과연 이게 전기차 부분의 가치는 얼마인가, 서비스 부분의 가치는 얼마인가, 모빌리티 여기 이제 로보택시의 가치는 어떤가, 이걸 IT 회사로 봐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주는 리포트고 뭐 상당히 훌륭하고 이제 저도 제가 가르치는 수업에 학생들한테 공유를 했어요. 그래서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 이제 이런 재미있는 리포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결론을 놓고 보면 400달러의 주가는 시총으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표 주가는 12개월 후에 1년 사이에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조 4천억 달러. 이제 그것이 어디쯤 되냐 하면 알파벳이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확실히 낮고 아마존 정도 지금 시총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조 5천억 달러. 엔비디아는 1조 1천억 달러니까. 그래서 아마존과 엔비디아 사이에 갈 수 있는 그만한 그 시총 기준으로 이제 회사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너무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동의하십니까? 저는 1년 내에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장기적으로 이 테슬라의 그 실력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사람이 그 회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부터 구글이 진짜 좋은 회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서 구글을 제꼈다. 뭐 그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구글이 얼만큼 좋은 인력이 있는 건 아는데 테슬라도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일론 마스크가 상당히 괴롭히죠. 일을 많이 하라고. 근데 이제 여기 그 리포트의 그림 중에 되게 재미있는 게 테슬라가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죠. 애플은 우리가 아이폰 파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아이폰 15 반응이 쏘쏘 별로였어도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결국 거기는 아이폰은 그 애플은 20억 개의 기기가 지금 전 세계에 팔려서 거기서 이제 경상적인 뭐 애플 서비스건 발출이 했는데 테슬라도 이제 그런 모델을 추구하고 있고 이제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부수적으로 클라우드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AWS가 전사 이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좀 한 70%쯤 됩니다. 작년에 적자 전자상거래가 날 때는 100%였고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AWS에서 나서 그렇게 밸류를 해야 되는데 테슬라도 이 자동차, 전기차 파는 거 외에 부문 매출 비중이 지금은 작년에 5%였는데 올해는 한 11%로 올라가고 이게 2030년이 되면 한 40%에 육박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 결국 이러한 그 전기차를 산 사람들은 결국 테슬라의 그 구독 경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뭐 넷플릭스에서 뭐 한 달에 한 10,000몇천원씩 빼가잖아요. 우리 차지를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경상적인 이익이 하이 마진. 왜냐하면 애플의 서비스는 매출 총이익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 리포트 보면 여기도 이러한 그 서비스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 매출 총이익률이 한 60~70%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가정을 하면 밸류에이션이 높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가 중요한데 결론이에요. 그래서 400달러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이제 이 아담 조나스 이 애널리스트가 뭐 오래 한 친구니까 2030년, 40년까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쭉 추정을 한 다음에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는데 아주 쉽게 얘기를 드리면 400달러 중에 순수 전기차 부분의 가치는 100달러, 한 4분의 1 정도고 이 소프트웨어 as 서비스, SaaS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자동차에 들어가서 구독 경제 모델로 다양한 그 서비스를 하는 게 119달러. 그러니까 자동차 부문 가치보다 큽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봇 택시가 결국 되면 모빌리티가 81달러. 네.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하면 한 300달러가 넘고 나머지 에너지, 배터리 라이선싱, 보험 이런 것들도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다 더하면 400달러고 결국 그 뜬구름 아니냐. 근데 결국 이 전문가의 분석, 그다음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도 가정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미래에 대한 가정인데 그 현재 테슬라 차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게 500만 대쯤 됩니다. 올해 한 190만 대 팔린다고 특히 가정을 하면. 그래서 매년 수백만 대씩 팔리면 2030년이 되면 5천만 대 차가 전 세계에 테슬라 전기차가 운행된다. 애플보다는 적죠. 애플은 20억 개의 기기니까. 근데 물론 이제 테슬라 차는 훨씬 고가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할 차량들이 이 중에 한 반쯤 되는 2,400만 대가 2030년쯤 되고 네. 각각의 차량이 한 20만 원의 월 매출을 테슬라한테 발생을 시켜준다. 2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가정은 사람마다 판단이 틀릴 수 있고 네. 이게 뭐 공격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느 정도 이 큰 그 그림은 맞다. 물론 여기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가정은 사람마다 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테슬라를 또 사랑하시는 주주분들은 요 데이터 내용도 좀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앞서서 그 현재 가치를 계산했던 요 목표주가 400달러 하는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그 금액을 나눈 걸 보고서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과연 이렇게 그렇죠. 돼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싶어가지고. 그 분석이라는 것은 뭐 애널리스트건 펀드 매니저건 논리의 네. 미래에 그쵸. 대한 그 정확한 포캐스트를 갖고 논리의 싸움인데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의 가치, 반도체의 가치, 그다음에 기타 사업 부분의 가치, 그다음에 들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 뭐 이렇게 다 나눠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um of part 부분의 합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던 그 전기, 일론 머스크의 전기를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던 게 제가 기억나거든요. 네, 네. 어떻게 좀 읽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테슬라는 이제 꼼꼼히해서 아까 그 분석한 모건 스탠리 리포트 영상도 올렸고 이제 일론 머스크 전기가 출간되는 날 네. 그 제가 이제 또 다른 영상을 올렸는데 저는 이제 책을 주문했는데 쿠팡에서 지금 배송 지연이라고 왔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일단 배송 시스템 지연이라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이 일론 머스크 자체 그분에 대한 그 관심도 있지만 이번에 이 그 책을 쓴 그 20세기의 완벽한 초상화가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잭슨.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티브 잡스 전기도 썼었고 저는 이제 이 책은 읽었고 네. 이분이 상당히 거물이에요. CNN 회장도 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경영 능력도 있는 분인데 은퇴해서 이제 학교에서 교수를 하면서 이제 책을 집필을 하는데 실제 일론 머스크도 이분이 옛날에 썼던 아인슈타인 전기 이런 걸 자기가 읽어서 상당히 자기한테 영향을 줬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의 이제 본인이 인정한 것 중에 하나가 약간 자기 학교 때 폭력을 많이 당했다. 그때도 뭐 일진이 있었나 봅니다, 미국에. 근데 이제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이제 그 얘기는 이번 책에 되게 많은데 네. 본인이 로켓도 도면도 그리고 다 계산을 하는데 그러한 타고난 엔지니어로서의 능력은 자기 아버지한테 받았다. 아버지를 싫어하지만. 그래서 아버지도 엔지니어였습니다. 물론 정치도 하고 네. 사업가기도 하였지만. 그리고 이 집안의,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전기에 그 되게 중요한 게 극도의 리스크 테이킹을 즐기는 일론 머스크. 가만히 있지는 못한데 뭐가 잘 되면 또 새로운 걸 시작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AI 비즈니스 그래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문의 피에 리스크 테이킹, 모험가의 피가 흐른다. 이제 그거는 뭐 주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6개 회사를 현재 일론 머스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타임스지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통제하는 회사의 가치가 크고 우리 일생생활의 21세기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도 과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걱정을 과도한 권력을 걱정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재밌었던 것은 이 책에 나오는데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인데
그 일주일에 한 100시간 정도 일한다는 얘기는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네, 여러 경로로 실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들 때 부품마다 책임자를 다 준대요. 그래서 이 부품, 이 프로세스, 이 스펙은 누가 권한이 있고 누가 책임이 있냐.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영어로는 우리가 accountability라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하여간 이렇게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기고 한번 회의를 하면 새벽 한 2-3시까지 하고 지금 회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되게. 회의를 많이 한다고 무조건 좋은 그리고 경영을 그 다음 주에 하는 게 항상 와서 아닌데 말이죠. 챙기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네. 가진 되게 재미있는 책 같아요. 저도 하여간 도착하면 네.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한 번씩 챙겨봐야 되는 오데리스크. 이게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일에 테슬라랑 스페이스X에 전념하기 때문에 키맨 리스크가 가장 컸다가 세 네. 번째로 내려왔고 조금 조용해서. 네, 여전히 뭐 리스크는 상당히 네. 있는 회사. 왜냐하면 리스크를 엄청 지고 성장을 하니까. 잠깐 여기 중국 리스크 언급하셔서 어제도 기사를 보니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고가도로 아래로 가라. 혹은 테슬라를 한 공공시설에서 못 들어오게 딱 팻말이 막 써 있고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애플이 공식적으로는 뭐 우리 그런 적 없다라고는 하지만 뭐 애플 외에 그 해외 브랜드에 있어서의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에 워낙에 테슬라도 그 익스포저가 크다 보니까 좀 우려되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중국의 행보가 좀 매출에도 타격을 좀 많이 미칠까 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주가가 한 7-8% 네. 최근에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중국 리스크는 애플이건 테슬라건 확실히 있고 이것이 뭐 주가를 하여간 변동성을 만들긴 만들 거예요. 네. 그동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럼 그냥 가지고 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죠. 특히 애플은 이제 팀 쿡이 공급망 전문가니까 중국의 그 우수한 인력, 네. 그다음에 뛰어난 공급망을 활용해서 여기까지 애플이 온 것인데 그걸 한꺼번에. 근데 뭐 그 베트남, 인도로 이전하는 것을 한 10년 전부터 추진을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약간 네. 늦었다는 느낌은 들지만 뭐 그동안 이익을 많이 받고 이제 앞으로 뭐 옮기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자동차 노조 파업.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하여간 자동차와 그 공급망이 어마어마한 인력을 공유해서 네. 뭐 국내도 보면 현대차가 데모를 하면 우리 뭐 저 그 대통령에서부터 그 행정부 관료 정치인 미국도 지금 뭐 바이든이 나서서 중재를 그러니까 그 여기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민간 부분의 그 노사 협상이니까. 근데 이제 워낙 많은 고용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관료들이 관심을 갖고 이제 실제 가장 큰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 인플레가 워낙 많이 됐기 때문에 실질 임금에 손상이 있다고 그래서 거의 40% 가까운 임금 인상을 전미 자동차 노조가 요구하고 회사들이 양보해서 지금 한 18%에서 20%까지는 올려주겠다 그래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지금 미국 시간으로 분쟁은 들어가겠지만 네. 장기화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가장 큰 것은 전기차로 다 진화를 하면 고용이 줄어드는데 전기차 부분에 고용되는 인력은 대부분 10만 달러가 넘는 고임금인데 회사가 사상 최대의 지금 이익을 내고 있는데 이익 내는 거의 대부분은 그쪽 부분에 투자가 되고 그쪽 임금자들한테 지급이 되는데 전통 제조 라인에 있는 사람은 실제 그동안 여기까지 오게 기여한 건 우리인데 우리가 그 몫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간 타결이 뭐 약간 내고 할 때 처음에 너무 강한 요구 조건을 노조가 요구를 해서 이거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실제 7월 말 이후로 GM 포드 주가가 20%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1-2주를 보면 보합을 보이는데 리스크가 많이 반영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